경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있는데 여기서 그동안 공전됐던 재판이 과연 정상화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법무부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자, 그동안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것이 허위였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물론 일련의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런데 이 김형태 덕수,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가 냈던 의견서의 정확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마이뉴스라는 데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러면 이화영은 왜 이러나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 중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협박했다. 그리고 회유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 김형태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엊그제. 그런 거고요. 검찰은 바로 이화영 측 이우일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 사람을 만났다는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 이 사람은 제외하고 그 이우일 씨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방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뭔가 혐의점을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들었다는 내용 접견을 해서 들었다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에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 김형태 변호사한테는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우선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제출한 그 의견서라는 것 이건 이화영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사실이냐?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나온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구체적입니다. 검찰의 이화영이 털어놓기 시작한 게 그동안 뭐 7월 초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6월이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6월이다. 6월 중순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화영한테 들었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2019년 7월에 필리핀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재명한테 이 얘기를 보고를 하면서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재명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답했다. 여기서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 라는 거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미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얘기죠. 알아서 하라? 글쎄요.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형태 변호사한테 일부만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물었겠죠. 그때 쌍방울 얘기를 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해 바로 2019년 12월에 부지사를 퇴임하면서 그 이재명 지사한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김형태 의견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김형태한테 또 이외에 말했다는 내용, 이것들이 이제 의견서에 또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김성태 회장을 검찰이 횡령, 배임 등 10몇 가지 혐의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한다. 김성태가 피고인을,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서 이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검찰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압박 회유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10몇 가지? 아니 뭐 다른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를 하려고 계속 김성태 전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압박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압박이라는 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느끼는 바죠. 이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났을 때 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가 그럼 이화영을 위협했느냐? 아니죠. 자기의 처지를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털고 그냥 같이 이 문제 매듭 지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수사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김영태 변호사가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통화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화영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더니 이화영이 우선 급한 거는 피하고 나중에 제가 다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뒤집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화영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라. 왜 허위 진술을 하느냐라는 김형태 변호사의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이 허위냐? 아니면 김형태 변호사한테 허위 진술을 했다고 얘기한 것이 과장이냐? 아니면 김형태 변호사가 오해를 한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김형태 변호사가 전한 김성태 전 회장의 협박, 만약에 이 협박이 사실이 아니다, 이해찬, 조정식 등이 광장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왔다, 거기에 돈을 줬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에서, 대법원이 아니고 2심에서 본인이 직접 로비를 한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내용에 있다는 건데, 자, 그럼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협박이 될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이라는 것을 폭로를 해야 그거 폭로하면 안 되는데 라고 위협을 느끼겠죠. 그게 아니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얘기를 하고 폭로하겠다고 하면 그건 협박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야, 웃기는 소리 마, 그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김형태 변호사가 전한,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협박이라고 주장한 그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것도 수사의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이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더블 플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김형태 변호사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거는 허위 진술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김형태 변호사의 오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다른 거죠, 저하고 완전히. 그러나 팩트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했던 내 얘기의 뉘앙스와 이 김형태 변호사한테 만나서 했던 얘기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거는 김형태 변호사가 자기가 들은 내용을 적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편견이 들어가는 거죠. 허위 진술했을 거야, 이런 편견이 들어간 것으로 난 본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모레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형태 변호사가 전한 내용, 아마 그 정도는 증거로서 동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형태 변호사 의견서 다르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블 플레이냐? 약간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그건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하고 우선 내용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국정원에 얘기해서 만들었다는 그 보고서 내용하고도 일치하고, 객관적인 정황하고도 일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일 텐데,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우협, 이 부분은 사실이냐? 그거는 김형태 변호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22일
그 재판에서 아마 증거에, 검찰에 진술한 내용의 증거에 동의를 할 텐데, 동의를 이화영 전 부지사 하겠죠? 그러면 그건 증거로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러나 김영태 변호사가 냈다는 그 의견서는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8월 8일에 부인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더블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과 당을 조금 분리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 차원에서는 당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일부의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본인이 언행을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검찰에 진술을 해서 자기의 형량을 낮추고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은 자기가 처했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받아들이되, 다만 그걸 다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본인이 소속돼 있던, 그리고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테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약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형태 변호사를 통해서 마치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김형태 변호사 인터뷰하고 그 의견서를 내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사실이고 김형태 변호사한테 한 것이 당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법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고맙습니다.